네, 삼척항 송환된 점점점이 저는 너무 충격적이어서 솔직히 이제 말이 다 나오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이들은 대한민국에 남겠다고 발버둥 쳤고 건장한 특경대원들까지 동원해서 강제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우리 주적인 북한 국민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김정은의 답방을 실현하기 위해서 두 인간의 생명을 제물로 바친 것 아니냐? 네, 지난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둘러싼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통일부가 이례적으로 그 사진 10장을 공개한 이후에 새로운 또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죠. 그런데 이 북송 어민들, 이 사건 5개월 전에 발생한 한번 그 사진이 아마 도장이 딱 등장할 겁니다. 딱 비교가 되실 텐데 탈북 어민 북송 사건 5개월 전에 삼척항에서 그 목선을 타고 온 북한 주민들, 그 주민들이 2명이 또 북한으로 송환이 됐는데 그때 당시와 이번과 지금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다 귀순 의사가 없어서 돌려보냈다는 게 당시 정부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송환될 때의 모습은 너무나 다르죠. 비교가 누구나 보면 쉽게 됩니다. 글쎄요, 이 사진을 이제 5개월 전에 삼척항에 관련된 사진을 채널A가 입수했는데 이 비교되는 사진, 김 교수 어떤 걸 이걸 의미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북한에 이제 배를 타고 어민들이 조업을 하다가 표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NLL이라는 것은 경계선은 있지만 바다에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떠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떠내려오는 표류한 북한 어선을 우리가 납포를 해서 물어봅니다. 경위를 물어보고 귀순 여부를 물어보고 송환 여부를 물어보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귀순을 하겠다고 하면 이제 합심조가 들어가서 귀순 의사, 그다음에 대공용의증을 확인한 다음에 귀순으로 하는 거고요. 다시 돌아가겠다. 이 표류했기 때문에 길을 잃어서 왔다라고 하면 또 바로 신속하게 북에 보내주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북으로 가겠다고 의사 표현을 해서 북으로 보내는 사람들은 당연히 아까 화면에 나온 것처럼 2019년 그 삼척항 사건처럼 만세를 부르고 심지어는 이제 북에 가서 충성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남쪽에서 정부가 제공했던 무슨 옷가지라든지 이러저러한 선물 같은 것도 집어 던지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북쪽의 귀순을 북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그게 이제 남쪽에서 머물지 않고 북으로 돌아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건데 똑같은 상황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저 2019년 11월에 있었던 이번에 강제 북송 사건은 왜 강제 북송이냐? 가지 않겠다고 발버둥을 치는 사건 아닙니까? 사진 하나만으로도. 그러면 가겠다고 해서 보내준 거라는 게 지금 문재인 정부 때 당시 북송에 대한 정당성인데 가지 않겠다는 것을 저 사진 한 장으로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어서 가지 않겠다는 사람은 그럼 왜 보낸 거냐라는 게 이제 이 지금 논란의 시작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민주당 측이나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하는 이야기는 가지 않겠다는 것을 이렇게 강제로 보낸 게 나오니까 흉악범이었으니까 어쩔 수 없다.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었다. 흉악범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또 드러난 사실이 뭐냐면 흉악범, 그러니까 살인 등 비정치적 범죄를 치른 흉악범 중에서도 이미 1997년 이후에 10명이 지금 한국에 정착해 살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냐? 그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들 귀순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산다는 거다. 그러면 앞뒤가 계속 더 겉도는 거죠. 흉악범이니까 돌려보낸다? 근데 흉악범 중에 남쪽에 사는 사람은 뭐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귀순을 하겠다고 해서 남긴 겁니다. 그럼 저 사진은 귀순을 하겠다는 겁니까? 남겠다는 겁니까? 당연히 남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에 대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답을 해야 될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들의 북송에 경찰 특공대가 투입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경찰 특공대 투입을 지시했을까? 여기에 관심이 높은데요. 통일부 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통상 북한 주민들을 북한으로 송환할 때 통일부나 적십자사 직원들이 인도하는 것이 관례였었는데요. 당시 청와대나 국정원이 통일부의 탈북어민 인도를 지시하거나 요청한 적이 있는지. 당시 국가안보실이 주도한 관계부처 협의에서 판문점을 통해서 송환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고 송환 절차도 그렇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때 관계부처 협의에서 경찰 특공대가 호송하는 걸로 결정이 났는지, 그러니까 통일부 요청이 있었는지 그때 당시. 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 그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안보실이 주도한 관계부처 협의에서 송환이 결정되었고 송환 절차도 그러한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통일부는 북송 과정을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주도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송어민 2명에게 케이블 타이를 결박한 사진도 이렇게 공개돼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정혁진 변호사님, 원래 이렇게 케이블 타이를 채워서 북송을 하나요? 진짜 저기 보니까 저 포승줄 말고요. 네. 케이블 타이에 딱 이렇게 결박돼 있는 게 보이네요. 예. 저도 이제 저게 그냥 일반 포승줄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케이블 타이라고 해가지고 찾아봤더니 한번 이제 검색해 보시면 알겠는데 이게 일회용이고 테러 분자들한테 사용하는 굉장히 강력한 결박 수단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일반 우리가 시중에 있는 케이블 타이와는 또 차원이 다른 아주 좀 강력한 거라면서요. 그렇죠. 케이블 타이가 네.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냥 쉽게 예. 쉽게 사용할 수도 있는데 저거는 아주 두껍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선 끊어지지도 않는 그런 케이블 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전에 그 김근식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발적으로 북한으로 귀환하겠다라고 하고 귀순 의사를 결코 밝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귀순 의사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저렇게 결박하고 눈으로 안대까지 가리고 하는 것은 사실 납득이 가지가 않고요. 네. 그다음에 웬만한 진짜로 아주 극악한 테러리스트가 아닌 이상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저런 식으로 사람들을 묶는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드물다. 그래서 네. 그렇기 때문에 케이블 타이가 지금 더 문제가 되고 부각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2019년 11월 김현철 당시 통일부 장관은 국회에 나와서요. 북한이 북한 어민들 송환을 요구한 적이 없다. 이렇게 잘라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보고 오실까요? 칠의 겁을 먹고 지금 북한 눈치 보기 차원에서 이런 결정을 한 거 아니냔 말이에요. 북한이 송환을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원칙과 기준을 갖고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북한이요. 청와대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직접 북한 어민들이 탄 어선이 남측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점을 알렸다는 주장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청와대의 어민들을 납포해서 북한으로 돌려보내라 이런 메시지를 전달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인 것이죠. 조금 전에 김현철 장관은 그런데 북한이 송환을 요구한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정면으로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박상규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봅니다. 김현철 장관의 당시 발언을 정면으로 뒤집는 말일 뿐더러 이게 이번 사태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는 중요한 발언이거든요. 게임 체인저까지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적이 없다고 얘기했던 사실을 무슨 소리냐? 북한이 하트라인 같은 수단을 통해서 내려가니까 대비해라라는 식의 정보를 먼저 줬다. 이건 엄청난 발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부의 핵심 관계자라는 그 사람에게 이걸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수사 결과를 보시죠.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 네. 말은 뭐냐? 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여권의 핵심 관계자는 익명 인터뷰를 한 사람은 보고 알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검찰도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했고 어느 정도 확신이 있다. 이런 얘기로까지 들려요. 물론 진상규명을 해봐야 되겠고 지금 그 검찰에 배당된 사건이 곧 결과를 내겠지만 네. 만약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이번 사태를 360도로 뒤집는 그런 중요한 발언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예. 네, 그렇군요. 네, 근데 민주당에서는요, 문재인 정부 시절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논란이 일자 이들이 흉악범죄자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주민들은 자기의 이웃집에 16명의 인명을 살상한 흉악범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불리한 여론 지형을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신색깔론, 신북풍으로 여론몰이하는 이 노력은 많은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위입니다. 사실은 정부에서 노리는 수가 이권이 아니고 혹시 실제 의도는 다른 곳에 있는지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당시에 그 남북 문제 그러니까 정상회담과 같은 토큰 이슈 활용하기 위한 전주국으로 지금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솔직히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과거에도 지지율이 불안할 때는 늘 어떤 색깔론 또 안보 장사를 해왔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 지지율이 3주 연속 30% 이하로 이제 떨어질 것이 걱정이 돼서 이 휴무리에 나선 거 아닌가. 네, 보면요. 현재 대통령실에서는
반인도, 반인륜 범죄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은 흉악범이 이웃집에 살도록 국민들이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의 여론몰이가 도를 넘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민주당 얘기는 흉악범을 추방한 것을 두고서 정부가 국면 전환용 여론몰이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떨까요? 그러니까 흉악범이라고 하는 건 뭐 16명을 살해했으면 흉악범 맞죠. 그리고 흉악범이 이웃에 살면 거기 사는 사람은 불안해하겠죠. 네. 그게 본질은 아니고 제가 볼 땐 이런 거예요. 합심조가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누구든 귀순사를 밝히면 바로 귀순을 받아주는 게 아니고 조사를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진정으로 귀순할 의사가 있어서 내려온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귀순 의사를 밝혔는지 하는 부분을 보는 겁니다. 네. 대공용의점이나 합심조가 하는 일이 그 귀순의 진정성과 대공용의점을 보고 이 사람이 정말 우리나라에 와서 잘 정착해서 정말 우리나라에 들어오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온 것이라면 허용을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정황, 16명을 살해한 것도 그렇고 살해하고 나서 바로 남한으로 넘어온 게 아니라 김책항으로 가가지고 세 명이 살해를 했잖아요. 16명을. 예. 한 명이 체포되니까 불안해서 다시 내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해군을 만났으면 귀순 의사가 있었으면 바로 투항을 해야죠. 우리 해군이 사격하고 쫓아나 하루 이틀을 그 바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공격을 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판단해서 합심조가 판단했다고 저는 보고요. 네. 지금 검찰이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하니까 그 합심조가 조사했던 내용들의 영상이나 자료도 다 있지 않겠어요? 합심조가 조사하는 거 다 녹화하니까 네. 그거 보고 정말 이 사람들의 그 진정성, 귀순하려는 마음이 원래 있었고 정말 진정을 하려고 하는 마음인지 또 저렇게 판문점에서 가기 싫어하는 것도 결국은 본인들이 북한 가면 처벌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잖아요. 네네. 그런 것인지 하는 부분들을 밝혀내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핵심은 정말 이 사람들이 귀순의 진정성이 있었느냐 하는 부분들을 합심조 조사 내용들을 분석을 해서 정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지금까지는 그 통일부가 왜 북송될 때 사진 10장을 공개했는데 조만간 사진이 아닌 영상도 아마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은, 이 논란은 좀 당분간 계속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좀 검찰이 좀 의미심장한 움직임을 하나 보였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박지원 전 원장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출국 금지 조치를 검찰이 내렸고 북송 사건 어민 관련해서 서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지금 미국에 있잖아요. 한국에 들어오면 검찰에 즉각 통보하시오. 이런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정혁진 변호사께 질문 드려야 되겠네요. 검찰이 먼저 언론에 저 두 사람에 대해서 저러한 조치를 취했습니다라고 공개하는 게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면서요? 그래서 일단은 출국 금지 자체는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예. 왜냐하면 네. 출국 금지가 이제 출입국관리법 4조에 나와 있는데 크게 보면 어떤 경우에 이제 사람이 외국으로 못 나가게 출금을 당하느냐. 첫 번째는 탈세, 두 번째는 병역 관련된,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범죄에 관련한 것인데 그 출입국관리법 4조 2항에 보면 법무부 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해서 출국 금지가 적당하다라고 인정이 되면 출국 금지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 그 두 국정원장 전직 국정원장 관련해서는 이제 다른 사람이 예컨대 뭐 일반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고발한 게 아니고 국정원 자체에서 고발을 한 거기 때문에 웬만한 신빙성이 있지 않고서야 국정원이 고발을 했겠는가. 그러니까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 그런 얘기일까요? 그만큼 혐의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 거고 네.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출국 금지가 가능할 수 있지 않겠는가. 더군다나 서훈 전 원장 같은 경우 이제 미국에 나가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그 감안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출국 금지는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범죄 수사라고 하는 것은 밀행적이고 은밀하게 진행되는 게 그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두 원장에 대해서 한 분은 출국 금지를 갖다가 하고 그 다음에 나간 분 만약에 들어오면 즉시 이제 통보를 받겠다 예. 이렇게까지 검찰이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혐의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그러한 물증이나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의 발로가 아닌가. 만약에 이렇게 출금까지 했는데 네. 결과가 용두사미가 되어버리면 다른 데도 아니고 중앙지검 공공수사부 그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출국 금지를 받은 박지원 전 원장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처음에는 첫째, 첩보를 삭제했다. 네. 두 번째, 보고서를 삭제했다. 네. 청와대 지시를 받고 삭제했다. 이제 어제 그제는 제 비서실장을 네. 지시해서 했다고 하더니 오늘은 출국 금지예요. 예. 아니 국정원이 고발하고 검찰이 수사하고
압수수색을 했으면은 네. 당연히 출국 금지할 거 아니에요. 예. 너 떨고 있니? 네. 천만의 말이에요. 네. 그런데 현재 박지원 전 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아닙니까? 이렇게 연일 방송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저런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런 태도 김근식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적절치 않죠. 적절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피의자로서 방송에 나와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고 박지원 전 원장은 정치 이슈 전반에 대해서 정치 평론가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네. 정말 참 보기 드문 현상인데요. 세계 어느 나라에 그 국가의 국가 정보를 책임졌던 정보 책임자가 그만둔 지 2달도 안 됐습니다. 1달 조금 넘었던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1달 조금 넘은 상황에서 방송마다 나와서 정치 평론하고 영부인은 몇 점이고 대통령은 몇 점이고 민주당은 어떻게 될 거고 국민의힘은 어떻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 시시콜콜하면서 그게 기사화되는 그런 정보 책임자 봤습니까? 어디 아프리카 정도 갔으면 뭐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프리카 또 비하 발언으로 들릴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국력이 아니면 경제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민주주의의 정도라든지 이런 게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대한민국 정도의 이 국가의 어떤 능력을 가진 나라에서 바로 직전에 정보를 총책임졌던 정보 수장이 그만둔 지 1달 채 안 돼가지고 모든 방송에 하루에 몇 번씩 나와서 정치평론가로 행세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정말 부적절한 행위라고 생각하고요. 그걸 넘어서서 이제 그러는 와중에 지금 자기가 직접 근무했던 국가정보원의 기관 고발 형태로 해서 국정원장을 지금 고발된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그 기관 고발이라는 것은 내부의 감찰을 다 두루 거쳤고 그 관계자의 증언까지 다 취합을 해서 상당히 상세한 내용의 고발의 혐의와 소명을 가지고 중앙지검에 접수를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출국금지도 나온 거 바로 그런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것 같은데 그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것 같은 전직 정보 책임자가 계속 방송에 나와서 그와 반대되는 변명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변명인지 해명인지는 나중에 밝혀져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그래서 이제 저가 만약에 박지원 전 원장이라 한다면 수사를 대비하거나 아니면 검찰의 소환을 대비해서 차분히 집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자신 있으면 당당하게 그걸 준비를 하면 되는 것이지 방송마다 나와서 방송을 스피커로 이용해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변명하는 것은 정말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금 뭐 그동안에는 서해 그 공무원 피격 사건, 어민들이 강제 북송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에 이어서 오늘 동아일보가 또 하나 의미심장한 보도를 했습니다.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국정원이요.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서훈과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 간의 남북 한 라인을 조사하고 있다는 게 동아일보의 오늘 단독 보도입니다. 뭘 조사하느냐? 북한에 혹시 우리의 그 비밀 정보가 흘러갔는지 플러스 김여정 등이 평창 올림픽 때 고위급 대표단으로 왔잖아요. 그럴 때 우리 아마 정부가 29억 원인가를 예산을 편성을 했을 겁니다. 그거 제대로 쓰여졌는지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겠다는 거예요. 자, 박상규 위원, 뭐 이게 일파만파네요. 네, 이게 저는 보면서 정권 교체의 힘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핫라인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그런 정보가 만약에 민주당 정부였더라면 이걸 들여다봤겠습니까? 불가능했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내밀한 이런 정보를 확인해서 언론에 알림으로써 당시 이 핫라인에서 수십 차례의 어떤 메시지가 오갔느냐. 그리고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올림픽에 연관된 경비까지 들여다본다는 거 아니에요? 29억 원.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융숭한 대접을 한 부분이 없는가 이런 부분까지 한다는 것은 현재의 이 국면에서는 굉장히 여권에는 무기가 될 수 있고 당시의 집권 세력이었던 야권에는 이게 상당히 아프고 이 팩트로서 밀릴 수밖에 없는 대목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확실히 이번 사태가 많은 시사점을 주지만 이런 것들이 만약 사실관계로 확인이 된다면 이 국면에서도 상당히 그 우위를 검찰 수사를 통해서 물론 드러나야 되겠지만 여권 쪽에서 점하기 위한 그런 시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지정학의 힘이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현 정부에 일독을 권했습니다. 강제 북송 논란이나 뭐 최근에 이런 논란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반발을 표시하는 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최진봉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제가 볼 때 반발을 표시한 거라면 보지 않고요. 지정학의 힘은 중요하죠. 왜냐하면 지정학적으로 우리가 위치하고 있는 위치는 4대 그 외강, 그러니까 외국의 강대국가에 끼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바다를 삼면에 두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지정학적 위치를 잘 활용해야 외교
외교를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뭐 러시아도 그렇고 북한 문제도 사실은 이 4강과 함께하지 않으면 풀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정말 고도의 외교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니까 제가 볼 때 그냥 일반적으로 본인이 생각하시는 얘기를 했다고 봐요. 그리고 저는 정말 저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들을 잘 파악하고 외교를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그 등거리 외교라든지 균형 이런 부분을 잘해서 우리나라에 유익한 쪽으로 외교가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 전 대통령이 책을 권할 수 있겠죠. 그러나 현 정부 인사들에게 일독을 권하고 싶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적었다. 는 그렇죠. 것은 또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지금 논란들을 전해드렸습니다만 이번 논란 모든 게 사실이다라고 단정할 수 없고요. 어쨌든 검찰이 열심히 수사하고 있으니까 차근차근 차분하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